안녕하십니까. 취업 멘토링 특강 김성욱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상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어떠한 일이신가요? 근데 놀고 먹는 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때는 언제 시즌이냐면 입사지원서 제출하기 전이나 졸업 시즌이 되겠죠. 그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일 직무에 맞는 건지 어떤 기업에 취업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합격하는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앞서가지고 과연 나는 어떠한 직무에 어울리는지 오늘 이 시간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좀 약간 도표가 작아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연령대별로 인구수에 대해서 이 도표에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자, 반대로 연령대가 위로 갈수록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는데 저는 이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두 개를 겹쳐봤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겹쳐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반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겹쳐보니까 자, 40대 이하는 일자리가 삼각형으로 3개가 됩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골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골라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40대를 넘어가게 되면 일자리는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하나인데 하나인 반에 나머지 사람들은 3명입니다. 경쟁률이 3대 1이란 얘기죠. 자, 이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본인이 가져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저는 연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 아시죠? 거기에 전에 작년까지 감독이 알렉슨 퍼거슨 감독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3살이랍니다. 자, 73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할아버지랑 한번 73살 할아버지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아마 차이가 엄청 심할걸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어떤 노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행복한 인생도 오겠지만 또 자신감 있는 업무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기분 좋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업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사한테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또 좋은 평가를 하다 보면 업무에 또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또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나중에 일하실 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게 생기게 되겠죠. 그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금방 포기하거나 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참고 그래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참는 부분들이 정규직 헤드헌팅을 하면서 이직자들한테 나타나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하는 입사지원서 쓰시기 전에 반드시 자, 이 직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총 직업수는 몇 개일까요? 자, 11,655개. 엄청 많죠. 근데 이거 다 해보실 건가요? 이거 일일이 다 해보시려면 제가 볼 때 평생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80% 이상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십니다. 제가 이제 13년 동안 그 현장에서 취업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진짜 학생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고 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찾으십시오라는 결론적인 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찾아러 갈 수 있는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실 때는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내가 가장 익숙한 일, 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소질 있다고 생각하는 일, 잘 준비해온 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 도표 아마 CG로 나갈 건데요. 요 밑에 3가지씩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지금 시간대에,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밀접한 일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라 그러면 바로 저는 이게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얘기를 못하는 분이라면 지금 이 보신 도표를 가지고 밑에 적어도 3개씩 쓰셔가지고 공통적인 거를 딱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바로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데,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직무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내가 하고 싶은 일 찾는 방법 왜 중요한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직무와 얼마만큼 매칭이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직무라고 연결을 해드렸고요. 자, 한번 볼까요? 신입사원들이 직장 선택하는 기준 참 재밌는 걸 저는 현상에서 봤는데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돈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애들, 자, 너 얼마나 받고 싶니? 물어보면 저 뭐 8천만 원이요, 뭐 1억이요. 아주 신났죠. 누가 신입사원한테 1억을 줍니까? 진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낸다라 그러면 1억 줄 수 있을까요? 아닌데도 우리 신입사원, 이제 예비 취업 준비생들은 돈을 보고 이 기업을 선택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돈을 가지고 직장을 선택하니까 퇴사 사유, 신입사원이 6개월 내로 퇴사하는 이유 1위가 뭐냐면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아유, 왜 퇴사하려고 그래, 이 좋은 기업에? 그랬더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퇴사하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적성보다는 돈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신입사원들, 몸값, 이름값.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직무가 여러분들과 얼마나 맞는지를 알고 직장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짚고 가야 됩니다. 자, 직무란 무엇일까? 직무란 무엇일까? 한번 보시죠.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들의 집합. 헷갈리시죠? 집합. 자, 그럼 더 짚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에 대한 직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서란 직무는 뭐냐면, 자, 과제들이 아까 집합이라고 그랬죠? 서류 타이핑, 회의 일정을 잡기, 지시를 따름, 이런 과제들의 집합이 바로 비서라는 직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비서라는 직무를 하려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자, 나오게 되겠죠? 서류 타이핑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문서 작성 능력이 돼야 되겠죠. 자, 문서 작성 능력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활용 능력을 가지고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시를 따름. 자, 지시를 따르면 뭘까요? 면접 볼 때 얘가 얼마만큼 인성이 좋은지를 보고 얘는 지시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비서라는 직무를 하려면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오피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된다라는 어떤 역량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에서 말하는 직무에 따른 역량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역량 증명 상당히 힘드시죠? 역량이 뭘까? 여러분들 역량이라 그러면 저의 강점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직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건 꼭 나의 장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기업과의 강점을 얘기 드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직무 이제 이해되시죠? 직무의 정의라든지. 자, 그럼 직무 분석을 왜 해야 될까? 자, 직무 분석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직무, 난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직무는 무엇이 있을까? 분석을 하고 찾으셔야 되겠죠. 그냥 입사지원서에 저는 영업관리하고 싶습니다. 영업하고 싶습니다. 면접 현장에서 질문합니다. 입사지원서에 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직무를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제일 어려워합니다. 왜냐?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이에 대한 역량 증명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10점 만점에 8, 6, 4 이 중에 거의 4점에서 2점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 분석 중요하다는 거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직무. 자, 그러면 직무를 여러분들은 나한테 맞는 직무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원래 이거는 뭐 대학교 졸업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진짜 신입생으로서 입학하는 날부터 시작하면 참 좋은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신입생으로 입학해가지고 직무 선택하는 학생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직무를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방법을 6가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하십시오. 경험만큼 좋은 직무 선택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이 일을 해보니까 좋더라. 이 일을 해보니까 이건 안 좋더라. 스스로 본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방송용이라서 뭐 생고생이라고 써놨는데 고생도 그런 직무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경험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아까 그 역량을 증명하라의 포인트가 뭐냐면 경험 많은 애들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토리를 뽑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스토리가 많은 애들이 역량을 증명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이 얘기가 뭐냐면 스토리가 없는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학교 이야기, 그리고 동아리 이야기, 1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한 이야기. 그 이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 있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 밖으로 행군하라. 이게 앞으로의 입사전에서 잘 쓰는 법, 면접 요령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폭넓은 대인관계. 친구나 교수님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접해보면서 이 기업은 좋다, 이 일은 나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1번, 2번 하시면 어렴풋이 이 직무를 해보는 게 좋을까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죠. 자, 세 번째, 전공 회오리 확대법. 자,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어디 가서 이거 저는 전공 회오리 확대법을 배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뭐냐면 전공에 대해서 콕 집어넣고 그것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씩 넓혀나가는 거죠. 만약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했다. 그럼 좀 넓혀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식품 회사의 품질 관리 좀 넓혀서 병원의 어떤 영양적인 부분 좀 넓혀가시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넓어지는데 대부분 전공에 대해서 콕 집어넣고 그것만 준비합니다. 그만큼 이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어지기 때문에 전공을 집어넣고 조금씩 확대해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네 번째, 적성과 성향, 탤런트를 좀 본인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원래 그 방송에서 제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도 있고 또 긴장한 것 때문에 제가 막 화려하게 지금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재능이 말하는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일을 하게 됐고 이런 재능을 살리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억지로 해서 하는 일보다 1.5배 더 빨리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들 뭐 적성검사 많이 하시죠? 참고해 보십시오. 적성검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직무를 찾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 이런 부분들을 다 했다. 자, 그럼 나는 이런 부분들이 하고 싶은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취업 전문가나 아니면 학교에 취업 담당 부서에 가가지고 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어떤 조언들을 바라게 되면 여러분들은 총 6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를 찾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저학년 때 하시면 참 좋지만 뭐 조건이 뭐 안 된다 그러면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아마 이 부분은 3학년 때 하시면 이제 3학년 올라가시는 학생들 아니면 전문대 같은 경우는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하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6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왜 좋냐?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3학년이다 보면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물론 지금 다 끝났지만 한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학년 1학기 학기 중에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해보니까 재밌었어. 근데 2학기 학기 중에 해보니까 이것도 재미가 없었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첫 직장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부분 6개월 만에
실패하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6개월 만에 첫 직장 들어가서 6개월 만에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6개월은 경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6개월을 입사지원서에 쓰시죠. 근데 서류전형관은 그 기업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6개월 만에 퇴사했기 때문에 얘는 메뚜기야. 자, 메뚜기는 뭐냐면 금방 튀는 거잖아요. 조직 부정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직장 선택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앞부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저는 그 취업교육 현장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는 마법사가 아니라 마술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법사는 없는 거를 짠하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경험들을 저는 마술사처럼 짠하고 보여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없는 게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는 건데 스스로 저는 이 직무에 맞는 경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저는 마술사입니다. 왜냐? 없는 거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찾아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찾아주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 워크시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 단박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도표인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입사지원서를 전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사지원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펙들 많이 나와 있죠. 뭐 전공, 자격, 학점, 활동 한번 봅니다. 왜냐? 스펙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문제점과 고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소리 톤을 들어보면서도 이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 실제 만나봅니다. 우리 저번 시간 1화, 2화 봤죠? 현직 면접관이 바라보는 나의 취업 인사.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말투 아니면 제스처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에 대한 1단계 분석이 되겠죠. 두 번째, 시트를 쓰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무를 못 찾는 분들을 나오게 합니다. 나와서 자, 어디 기업 가고 싶어요? 자, 대기업, 공기업, 뭐 중소기업, 소기업 선택해 보세요. 하고 자, 얼마 받고 싶으세요? 하면 대부분 직무를 못 찾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연봉이 낮습니다. 2천만 원이요. 이렇게 적죠. 그리고 강점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적으라고 그래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편하게 강점 적으십시오. 단점 적으십시오. 경험 적으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단점이 수두룩합니다. 강점보다는 본인이 단점이 많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적게 되는데 자, 그다음 뭘 하느냐? 저는 이거를 연결해 줍니다. 화살표로. 너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어서 너는 이런 직무에 맞는 것 같고 이런 기업으로 가라. 얘기를 찾아줍니다. 자, 이런 기능은 뭐냐면 바탕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4,500명 찾아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실제로 저는 이걸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적용을 해봤냐면 제가 한 작년 말이었죠. 그 강남역, 불타는 금요일 날 강남역을 갔었었는데 한 여자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답을 찾아주러 이제 가겠다라고 갔는데 자, 그분 사례를 얘기 드리기 전에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제가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면요. 스스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일을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일을 잘하는지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 능력이 없다라 그러면 이 도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날 불타는 금요일 날 만난 여자분이 89년생 인천 사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딱 강남역에서 만났는데 금요일 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혼자 우환 있는 표정이었어요. 너무나 저는 우환 있는 표정이라 이걸 좀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저 오늘 뭐 혹시 카드값 내는 날 아니세요? 했더니 피식 웃는데 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자, 그동안 이 친구와 분석했던 것들을 한번 제가 봤는데 첫 번째, 1월 인문학과 전공하고 자격증은 없습니다. 뭐 토익도 뭐 535점, 학점도 소위 말하는 스펙이 밑바닥이었죠. 그리고 방송사 AD 3개월 하고 현재 콘텐츠 작가 4개월 하고 저한테 요청하는 건 뭐였냐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달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조건이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아주 쉽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를 만나봤더니 자신감 없고요. 권태롭고 지루하고 감정 변화가 많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보셨죠? 눈이 차이가 있으면 감정 변화가 있다. 취업 인상 말씀드렸는데 감정 변화도 많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는 들었어요. 뭐냐면
방송사 AD를 하다가 방송 중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실려 나갔대요. 물론 죄송합니다. 저희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웃긴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호흡곤란으로 실려 나갈까? 봤더니 자기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냐 했더니 보기 좋으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달라고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도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기업 가고 싶어요? 했더니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중소기업, 소기업 가고 싶답니다. 좋습니다. 희망연봉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 그럼 강점과 단점, 경험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적어보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좋은 역량들과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막 그전에는 민상도 이렇게 목소리도 좀 이렇게 하시고 하라 그랬는데 무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일본 OEM 납품하는 그 기업에 그 일반 사무로 가라. 두 번째, 중견기업으로 넌 갈 수 있다. 세 번째, 연봉 2,400만 원 이상 넌 갈 수 있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30분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위아스러워가지고 물어봤죠. 왜 우냐 그랬더니 남들은 다 자기가 안 될 거라 했고 못 할 거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눈물이 났다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일본계 애니메이션 판교 애니메이션 기업들 많거든요. 거기 가서 연봉 2,400만 원 진짜 이상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으신가요? 그 일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요? 내가 이 일이 하고 싶다라 그러면 한번 이 워크시트라든지 오늘 들었던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검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